선생님, 이 문제에 어떤 개념을 적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문제에 어떤 개념을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심장.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개념을 적용해야 풀 수 있나요? 알겠어. 쌤이 알려줄게. 아마 우리 제자들 머릿속에는 개념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 개념들이 지금 어떻게 있는 거냐면 정말 산산조각 나서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거든. 그런 개념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이번에 알려주도록 할게. 수학은 말이야, 개념을 공부하고 거기에 딸려있는 문제를 바로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찾아가는 형태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 우리가 흔히 다른 과목들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개념에서 출발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아이디어가 되는 개념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거지. 지금부터 이 문제를 통해서 실제 개념을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 자, 얘네 우리가 실제로 2016학년도 대수능 6월 모평 15번에 나왔던 문제야.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로그 함수나 이런 함수를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평행이동은 다 배웠으니까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 자,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평행이동을 했고 그래프를 나타냈는데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야. 그럼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용어가 나와 있으니까 평행이동이랑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1차적인 분석인 거지. 그때 우리가 내 머릿속에 역함수와 관계되어 있는 다른 개념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역함수라는 것이 실제 미분에서는 어떤지, 적분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그 다음에 내가 그래프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역함수와 관련된 문제들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역함수나 평행이동이란 개념을 보고 거기 밑에 딸려있는 문제만 열심히 푼 사람들은 얘를 보고 그냥 평행이동이란 개념 하나, 역함수란 개념 딱 하나밖에 떠올리지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지더라도 다른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때가 많거든. 그러면 이 문제를 단순한 개념을 통해서 한번 쭉 풀어보고 다른 역함수의 중요한 성질들을 써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그리고 또 어떤 것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자, 문제를 보면은 함수가 지금 나와 있고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가. 그럼 평행이동 다 알 테니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나가니까 x-a를 x 대신에 대입을 해주지, 맞지? 자,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니까 y 대신에는 y-2를 이렇게 대입하게 될 거야. 자, 그럼 식에다 그대로 한번 넣어줄게. 넣어주면 y-2는 로그 3의 x-a가 되지, 맞지? 이렇게 돼. 자, 그때 우리가 이 함수를 y는 fx라고 표현했으니까 y는으로 바꿔봐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y는 로그 3의 x-a가 되고 마이너스 2가 이항되어서 플러스 2가 될 거야. 로그 함수 모르는 친구들도 일단 그냥 함수라고 생각하고 봐주면 돼. 됐지?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fx를 여기 지금 우변에 둔 걸 fx라고 뒀으니까 얘가 지금 fx가 되겠네. 자, 이 함수의 역함수가 f 인버스 x가 되는 거야. 자, 역함수는 우리가 보통 구할 때 xy 그냥 자리 바꾼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럼 xy 자리를 일단 먼저 바꿔줄게. 자, 그럼 x는 로그 3의 y-a가 되고 플러스 2라고 남겨졌어. 그때 우리는 y는 2라고 정리를 해야지 역함수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y는으로 바꿔보면 이 양을 또 해줄게. 그럼 x-2는 로그 3의 y-a가 될 테고, 자, y 부분만 놔둬야 될 테니까 로그 밑이 지수의 밑으로 갈 테니까 y-a라는 것은 3의 x-2 제곱이 될 거야. 자, 그리고 y는으로 표현해야지 우리가 함수 표현할 수 있으니까 y는 이렇게 표현해주면 얘가 f 인버스 x가 되게 될 테고, 이 함수가 바로 마이너스 a가 이항된 3x-2 플러스 a라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자, 이제 이 식을 저기 지금 나와져 있는 주어진 식과 비교를 하면 되겠지. 그럼 a의 값이 얼마 나와? a의 값이 4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문제를 푼 사람들은 정말 기억에 의존한 풀이 방법인 거야. 우리가 평행이동이란 걸 배웠고 역함수란 걸 배웠을 때 가장 그 기억만으로 그냥 별 생각 없이 개념을 정리하지 않고 쭉 이어서 문제를 푼 거지. 자, 이렇게 풀면은 이 문제는 잘 풀 수 있어. 진짜야. 하지만 이 문제가 조금만 변형되거나 활용되는 문제가 나와도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 그럼 내가 어떤 걸 떠올려야 되는지 말을 해줄게. 자, 나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평행이동이란 게 나왔네? 평행이동은 좋아. x 대신에 우리가 x-a라는 걸 넣고 도형의 이동이니까 y 대신에는 y-2를 넣는 게 맞아. 하지만 우리가 도형에서 한 점을 한번 가져와 볼게. 우리가 지금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가장 대표하는 한 점을 누구로 떠올리면 좋냐면 로그 함수는 x에 1을 넣으면 항상 그 y의 값이 0이 나와. 그럼 저 한 점으로 우리가 a란 점을 1,0을 잡을게. 자, 도형의 이동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 점의 이동을 하잖아? 그럼 이렇게 하지 않지. 어떻게 하게 돼? 점은 바로 우리가 보는 그대로 이동을 하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가면 이 점은 1 플러스 a라는 x좌표로 가게 되고 0, y축으로 이만큼 가게 되면 0에다 2를 더해주니까 실제 이렇게 점의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도형의 이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점의 이동이란 것까지 묶어서 한꺼번에 개념을 정리할 때만 이런 문제가 조금 변형되고 바뀌더라도 내가 여기까지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간다. 자, 이제 역함수가 나왔지. 역함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XY를 바꿔서 그냥 문제를 막 푸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수학 공부를 이제부터 조금 더 잘해가고 혹시나 미적분까지 공부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미적분까지 공부를 하면 역함수를 방금 전에 구한 것처럼 잘 못 구할 때가 있어, 실제로.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다라고, 실제로.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역함수의 성질을 써야 되는 거야. 그 성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f에 a란 값을 넣었을 때 b란 이 함수 값이 나왔어. 그럼 역함수는 어떠한 성질이 성립하는지 알아? f 인버스라는 함수에는 b란 i를 넣으면 a가 성립한다는 이런 역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우리는 실제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거야. xy를 바꾸어서 실제 함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역함수를 보고 이런 성질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는 가장 하수야, 하수.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개념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실제로. 그럼 지금부터 가도록 할게. 자, 우리는 아까 여기 한 점 구해놨어. 이게 어떤 거야? f란 점에 대입했을 때 나오는 i였던 거지. 아니, f가 아니고 처음에 로그 함수에 대입했을 때 나오는 i였던 거지. 맞지? 그때 우리가 이렇게 이동하고 나면 이 점은 y는 fx라는 위에 있는 점인 거야. 얘는 fx 위에 있는 점, fx 위에 있는 점. 자, 그럴 때 우리가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f 인버스 x 위에 있으려면 방금 전에 성질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a를 넣었을 때 2가 나오는 거였잖아, 맞지? 그럼 실제 역함수에는 f 인버스에 2를 넣었을 때 1 플러스 a가 나오게 되겠지. 맞아? x, y 바뀌니까. 여기는 1 플러스 a를 넣었을 때 2가 나올 거고 역함수니까 2를 넣었을 때 1 플러스 a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우리는 이때 역함수의 한 점을 아니까 얘를 그냥 저기에 함수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 저기에 2를 넣을게. 그럼 f의 인버스 2라는 것은 3, 2 마이너스 2 플러스 4의 값이 얼마? 1 플러스 a가 나오면 확인해 볼 수 있지. 근데 우리가 3의 0제곱은 1이거든. 그래서 얼마가 돼? 5는 1 플러스 a가 되어서 a의 값이 4라는 사실을 또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우리가 같은 문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한 번 더 해석을 한 거지. 이렇게 문제를 보고 단순한 기억력에 의존해서 문제를 쭉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들을 꺼내서 이 개념에 연결시킬 수 있을 때 내 머릿속에서
그런 수많은 것들이 떠올랐을 때 그 중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그 문제에 뽑아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이 문제의 개념에서 내가 필요했던 아이디어나 개념들을 옆에 문제에 적어봐. 풀이를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다 꺼내서 그 문제에 연결되는 개념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적어보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면은 내가 다른 문제를 만나도 충분히 개념들을 꺼내서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우리 하나하나 바꾸어서 제대로 된 수학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자. 알겠지? 쌤이 강의를 통해서 많이 도와주도록 할게. 자, 그러면 안녕!